네. 자, 하루가 다르게 변한 IT와 디지털 세상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네, 오늘은요, 모두를 위한 IT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은행보다 이제 모바일 기기로 뭐 은행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식당 가면 요즘에 무인 기기 많아지면서 막 주문 그걸로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기술의 발달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데, 그래서 오늘은 빠른 기술의 발전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기술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이들을 위한,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IT 기술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실제 조사 결과에 취약 정보 계층하고 일반인 간의 그 디지털 정보 격차가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정보 격차라고 하는 말이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IT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서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들과 정보를 갖게 되는 사람 간의 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디지털과 관련된 정보 격차가 커지는 겁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7년에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100이라고 할 때 나머지 뭐 이제 계층별로 나누긴 하는데,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이들의 어떤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평균 한 65.1점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일반 국민들보다 이제 35.1점이나 떨어지는 거죠. 특히나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 점수가 70점, 그리고 장노년층 같은 거 58.3점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 35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좀 최대한 좁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인터넷과 모바일이 발전할수록 이런 차이를 더 줄여야 된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근데 이런 그 차이를 은행 업무 등의 금융 업무 시에 많이 느끼게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2018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서비스를 하는 자금이체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금이체를 어떻게 하는지 비율을 좀 봤더니 창구에서 자금이체 하시는 분이 8.8%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ATM기 이런 기계로 30%, 텔레뱅킹으로 7.9%, 나머지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으로 53%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자금이체 하는 거 조회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회만 하는 건 이제 더 큰데요. 인터넷 뱅킹이 87%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꾸로 말하면은 뭔가 통장을 조회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돈을 주고받을 때 이제 창구를 더 이상 많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점포 수도 지금 줄고 있고 은행 직원 수도 줄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소위 말해서 꼭 은행에 가셔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불편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한 지방에 있는 어떤 어르신이 예전에 축의금을 5만 원을 보내려고 은행을 가는데 동네 근처에 없으니까 마을버스를 타고 은행에 가서 또 송금 수수료까지 내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기 손녀는 봤더니 그냥 스마트폰으로 수수료도 안 내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억울함. 또 이제 기차 예매할 때 이제 갈수록 이제 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하니까 예전처럼 줄 서서 기차에서 이제 예매하는 게 더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많고요. 특히나 이 은행 업무에서 특히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방 어르신들은 이제 은행 점포 없어지는 것도 큰 걱정일 텐데. 그렇죠.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장애인 분들은 더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이걸 하면서 되게 놀랐는데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이제 소리로 읽어주는 서비스나 기능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당히 잘 돼 있는 게 있어요. 웹표준화라고 해서. 근데 문제는 금융 서비스에선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화면이 글자를 읽어주는데 일자에서 거래 내역에서 마이너스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만 원인데 이게 플러스 5만 원인지 마이너스 5만 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가 입금을 받은 건지 출금을 받은 건지. 특히나 이제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일을 하시거나 은행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급여 통장 정리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장애인들에게 시중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고요. 이 보편적인 금융 기술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다행인 건 최근 시중은행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전히 시중은행의 문턱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중은행에서도 우리가 장애인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좋은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투자를 상당히 의미 있게 한다고 저는 보는 게, 본인들이 기술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과 이제 제휴를 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벤처나 스타트업과 이제 제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스타트업 육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은행들이 최근에 육성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 육성을 했던 프로그램을 해서 만든 그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IT 기술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개발되고 있나요? 일단 먼저 소개해드릴 기술이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시각장애인과 좀 연결되는 건데요. 전자 점자 문서 자동화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AT소프트라고 하는 한 스타트업에서 만든 건데 정확하게는 이런 겁니다. 점자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많이 쓰는구나라고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보기 위해서는 컴퓨터에서는 변환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컴퓨터 화면에 출력되는 어떤 모니터상에 있는 글자나 그림을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자동으로 변환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제가 공기관에 가서 장애인이 저 뭐 주민등록 등본을 이 점자로 출력된 걸 받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가 이게 솔루션이 없어요. 아니면 출력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은행에서도 지금까지는 이제 듣기만 했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정보를 볼 때 듣는 걸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치 거래 내역을 다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읽기를 선호하고 또 이제 금융상품 같은 경우도 계약서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계약서를 그걸 다 언제 읽고 그걸 다 언제 듣고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출력되어 있는 형태나 전자의 점자 문서의 형태를 원하게 되는데 이런 걸 이제 변환을 해주는 기술들이 이제 국내 스타트업들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일단은 표 같은 거,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어떤 돈과 관련된 거나 표 같은 복잡한 거를 동일한 형태로 볼 수 있고요. 표 자체가 제대로 나오니까. 또 이제 한 가지의 또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하나였는데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그런 상태에서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하냐 물어봤을 때 주변 사람한테 부탁을 한대요. 그러니까 제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실래요?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가 큰 공개되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꺼려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개인정보 노출도 위협을 없애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정보 그리고 웹 접근성을 향상을 위해서 이 점자 문서가 되게 필요하고요. 이런 것을 이제 그 금융권에서 먼저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